자유통일해방부의 창설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방금 변인재 대표님의 JTBC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또 들었는데 검찰, 특검 계속해서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주제가 특검과 검찰의 범죄 행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규탄입니다. 역시 아니나 다를까 특검 역시 태블릿 PC 조작 문제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또 거짓말을 쳤구나.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번에 소위 박영수 특검 90일을 주도한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사인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소위 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을 책임지는 수사관으로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 수사보로서 검사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박영수 특검은 박영수가 특별검사입니다. 그리고 사인의 특검보가 있습니다. 양재식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그리고 박충근 특검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신자용이라는 놈이 20명의 파견 검사 중에 한 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윤석열이라는 자도 수사팀장으로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의 과거 범죄 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명 파견 검사 중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야당 쪽에 최동욱 당시의 총장에서 야당 쪽으로 일방적인 유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좌천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자기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갔다. 또 여러 가지 외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말 그대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큰 검사의 사명을 갖고 댓글 수사를 열심히 했는데 법무장관이 맡고 다른 여러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청문회에서 했단 말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감찰 받으신 사실 있죠? 윤석열 검사 최근에 감찰 받은 사실 있죠? 그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직전 몇 개월 전에 감찰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은 대단히 비리 또 성적인 추문과 관련된 그런 감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의자로 들어온 어떤 사람, 여자, 형사 피의자가 된 여성과 동거를 이 사람이 했답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관련된 사람 덕이 그 소송의 당사자가 이러저런 일을 해서 계속해서 징계 요청을 해서 한 번은 그냥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억울하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그래서 당시에 어떤 박지원의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팀장한테 윤석열 검사한테 물어보면 그거였죠. 외압이 당신은 어떤 최근에 감찰을 받은 적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법무부 장관, 국정원에 이런 외압을 받아갖고 감찰도 받고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물어봤는데 박지원이 사전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비리 추문으로 감찰을 받았는데 그걸 갑자기 얘기해 보니까 한 말이 나오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회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국회 위증죄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것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가? 이번 국회 위증죄로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전부 구속영장 신청해서, 그것도 위증죄는 국회 증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됐습니다. 즉 위증을 하거나 거짓 감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위증죄로, 그런데 지금까지 위증죄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위증죄가 도입된 이래로 국회가 직접 고발해서 위증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 그 국회의원들이 사실 과도한 권한으로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박영수 특검은 처음으로 이런 어떤 위증죄로 사람을 구속을 시켰는데 국회한테 고발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도 국회 고발해라. 국회에서 고발을, 야당 국회, 요소야당 국회에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증죄로 지금 사람들이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이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2013년에 똑같이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감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청문회장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당시 국회에다가 고발 요청을 하고 위증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시켜야죠. 저희들이 무슨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런 어떤 위증죄 법리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적용하라. 그 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수사팀장 위증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규철 특검보하고 이용복 특검보의 문제입니다. 이규철, 이용복 이 두 사람은 최근 2014년, 15년, 16년까지 있었던 2015년, 16년이죠. 집중적으로 소위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에 있다가 기밀 빼내서 가가지고 대통령 공격했던 조응천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조응천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럼 조응천은 정윤의 파일 갔다가 대통령 계속 공격했던 사람이고, 그 변호인으로 이규철이하고 이용복이가 2년 동안 계속 변호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시 동기로도 가깝고 매우 밀접한 인간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청와대의 어떤 정윤회 사건, 조응천을 변호한 변호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박영수 특검에 특검보러 갔으니 청와대를 얼마나 미리 공격할 계획을 세워놓고 공격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규철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이런 사람은 이해충돌이라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특검보가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이 들어와서 특검보라고 온갖 사람들을 강압수사하고 가혹행위를 이규철이는 아침마다 나와서 이상한 얼굴하고 나와서 대변인이라고 계속 떠들고, 국민들의 어떤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고, 네, 법적인 문제를 우리들이 제기해야 될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김지용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법률 최고 전문가들께서 이자들을 법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사회운동가로서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생각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박충근 특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충근 특검보. 이 사람은 1999년에 박충근 씨가 당시 43세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는데 낮술을 먹으면서 기자들하고 회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낮술도 한두 잔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낮술을 먹으면서 너무 술을 많이 먹었나 봅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26살짜리 여기자를 주물렀다는 거예요. 주물렀다는 거예요. 회식 장소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기자실까지 쫓아와서 서울중앙지검 들어가 보시면 기자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껴안고 주무르고 이런 성추문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경쟁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의 어떤 성추문을 저질렀으면 검사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서 아직까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특검보로 임명이 되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요. 이런 전력 있는 박충근 특검보가 청와대에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에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뭔 짓을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43살 40명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43살에 낮술 먹고 여기다 주무르고 어린애 족합벌 때문에 기자실까지 쫓아가서 주무르고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특검보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독대해서 대면 수사를 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있다는 이게 어떻게 특검보입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도 이건 법적인 문제 이전에 도덕과 윤리의 문제고 상식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수 특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 이 사람은 고향을 세탁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한때는 고향이 내 고향 목포입니다 해서 호남 양에 갔다가 제주도입니다 해서 또 제주도 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다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고향이 목포라고 실토를 했다고 하네요. 그게 실토할 일입니까? 고향은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준 땅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 그 일족에게는 소중한 땅인 것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증조부 때부터 4대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목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제가 자라왔던 고향, 저희 부모님이 거기서 터전을 일구셨던 고향 목포 자랑스럽습니다. 제 프로필에는 반드시 박아놓습니다. 그런데 왜 뭐가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려고 고향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부터가 정치머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영수 특검 단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1년에 표절을 했습니다. 밝혀냈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9년이 지나서 박사학위 논문 표절을 또 했습니다. 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은 이미 표절된 석사학위 논문을 또 통째로 표절했습니다. 표절된 자기 석사 논문을 또 표절했습니다. 인간이 표절이 됐구만. 인간이 표절이 됐어. 인간이 표절이 됐어. 기본적으로 법조인이 사실과 사실 아닌 것, 그 다음에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가장 따져야 될 법조인이 논문을 표절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 표절된 논문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건국대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건국대 수준 낮춰주네. 그러면 박영수 특검 최순실 씨 딸 정윤아 씨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안 나왔는데 학점 받았다, 학사 부정이잖아. 관련된 교수부터 총리까지 5명 구속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영수 씨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표절했죠. 그 다음에 그걸로 건국대 석사 교수 됐죠. 석좌 교수 됐죠. 단국대에 대한 업무 방해입니다. 건국대에 대한 업무 방해입니다. 박영수 본인부터 해서 박영수 본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적색 수배가 됐든 뭐가 됐든 수배 받아야 됩니다. 구속해야 됩니다. 학사부정 물론 잘못됐습니다. 학사부정 잘못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서
그래서 정당 학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체육계 오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해서 앞으로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 어린애한테 인터폴 적색 수배 내려가지고 지인과 교수 구속하고 5명을 구속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나치 시대 비밀경찰 게스타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21세기 국가에서 이런 식의 구속 무조건 구속, 인실 구속 5명 이런 어떤 작은 죄가 아니라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박영수 특검의 지금 석사 논문 표절, 박사 논문 표절 그리고 그 표절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석사 박사학위로 건국대 석자 교수한 것은요 제 생각은 정유라와 그 형량을 생각해 볼 때 사형입니다. 사형. 내리고 다 교수 5명 총장까지 구속했는데 이건 사형시켜야죠. 이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옳다 그르다 공정과 정의 이 문제를 떠나서 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추하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번 박영수부터 특검법의 사람들의 비위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어제 위법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말비에 뭐라고 했는가?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하실 때 국민 이름은 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촛불 폭동 우리들의 대통령을 몰아내려는 소망을 내가 이뤄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영수가 스스로 패전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여주신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우리 이길 수 있고 탄핵 각하에 위해 박근혜 대통령 직무복귀해서 반드시 검찰, 언론, 특검 그 다음에 체제 전복 세력 반드시 다 국회 몰아내고 근본적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갖고